네, 오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0도 기록,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여름 관련주들 지금 담아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이제 평년보다 무더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보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뭐 인도나 파키스탄, 미국, 뭐 스페인에서는 지금 때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를 좀 찾아보니까 뭐 파세코, 신일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름 관련주들 지금 담아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여름 관련주 지금 담아볼까? 하나, 둘, 셋. 네, 지금 여름 관련주를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김선인 어드바이저님, 네. 여름 관련주들 지금 담아봐도 되나요? 이게 근데 여름 관련주가 네, 너무 많아요. 많죠, 많죠. 뭐 아이스크림부터 해가지고, 뭐 선풍기부터 해가지고, 뭐 네,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저는 근데 진짜 작년에 파세코 제품을 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 저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갑자기 인터넷 뒤지다가 여러분 그 목욕탕 가면 이제 밑에서 바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남자 목욕탕이 있습니다. 아, 네, 여자 목욕탕은 없는데? 많이 있어요. 네. 골프장 가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바람이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네. 잘 말려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파세코에서 되게 싸게 나와가지고 그걸 되게 고가였는데 파세코에서 20만 원대로 나와가지고 제가 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제가 이제 파세코를 한번 유심 있게 상장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장성 자체가 좀 원체 조금 괜찮고 뭔가 좀 브랜드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품을 되게 잘 만든다라고 좀 느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좀 저도 많이 바뀐 게 파세코 제품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들어놨고 이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큰 폭의 성장을 거두고 21년도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좀 거뒀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그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긴 있었는데 사실 1분기는 사실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를 한번 고민해야 될게요, 여러분. 여름 관련주로 해서 뭐 신일도 그렇고 파세코도 그렇고 여러 관련주들 많단 말이에요. 위니아도 그렇고. 근데 실적이 과연 이제 언제 나오냐? 판매가 주로 이제 2분기 때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죠? 8월 달에 나와요. 맞아요. 7, 8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막 사지만 당장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바로 이제 개선사항으로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사는 것보단 실적이 2분기 때도 나오고 3분기 때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막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되는 업종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종목별로 해서 보면은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미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따라 들어가기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뭐 위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참 이제 한 5월달, 6월달쯤에 고점을 많이 기록을 해요. 이 관련 업종들이. 그리고 나서 여름이 다가오면 바로 꺾여버리고 7월, 8월쯤에 실적 나올 때 다시 한번 살짝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2분기 실적을 보고 7, 8월까지 가져가시고 여름이 올 때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팁을 드리자면은 진짜 너무 덥다. 5도, 6도 찍는다. 막 이 정도 포인트까지 오면은 살 사람 다 산 거거든요. 그때는 꼭 파셔야 돼요. 짧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길어야 한 달 정도? 한 달.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좀 구간이니까 어쨌든 한 달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 담아도 되나요? 지금 사시는 게 낫겠죠. 지금 사시는 게 나은데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 뭐 사실 뭐 위니아도 다 좋은데 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고 며칠 이런 거 안 됩니다.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량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좀 정리하는 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오른 종목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느 쪽인가요?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위니아도 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좀 살펴볼까요? 주류 관련주는 어떤가요? 주류. 네. 갑자기 여름인데 주류라. 여름에 소주 여름에- 마시면 네? 여름에 여름에- 소주 마시면 더 취해요. 맥주. 맥주 한강에서 맥주 먹으니까 네네네. 술 아이스크림도. 네?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아,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좋은데 주류 관련주 솔직히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판매량이 늘긴 늘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제 그 완전 위드 코로나 가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완전 풀렸잖아요. 주말에 가보면 역시나 제가 최근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 술집 많은 골목 가보시면은 진짜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바글바글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심심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나가봤어요. 차들도 돌아다녀 봤는데 저녁에 네. 정말 많습니다, 사람. 맞아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는 건 좀 분명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화이트줄로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네.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게 올라가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한번 이슈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얼마 전에 돌았기 때문에 당장에 요거 포인트로 잡고서 대응하는 거는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꺾이는 자리로 좀 보이기도 해서 우선은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류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지만 조금 보수적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럼 우리 정재현 어드바이저님. 네. 여름 관련주들 지금 담나요? 이게 원래 X 하려고 그랬어요. 네. X 하려고 그랬는데 저 안 살래요. 갑자기 바꾸시는 네, 거예요? 그냥 좀 네네, 바꾸는 게 X.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네.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따라가면 물리더라고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뭐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꼭 물리는 투자자분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뇌동매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이 좀 말씀하신 대로 뭐 맥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뭐 신일 뭐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신일전자라든가 뭐 아니면은 파세코라든가 위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아요. 많은데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 폭염주의 보고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다라면 지금 못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어요. 항상 폭염이 생길 때 무더위가 나왔을 때 항상 그 뒤에 따라다니는 부분들이 전력난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전력난에 관련 스마트 그리드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걔네들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전기를 많이 써야 돼. 더워요. 에어컨 많이 켜고 선풍기 켜고 많이 해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데 지난 정부에서 일단 원전 쪽은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난에 대한 얘기는 차라리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폭염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차라리 스마트 그리드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게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기분 좋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하면 한국전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스마트 분들이 관심이 그리드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한국전력도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전기세 뭐 상한제라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자에 대한 규모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모르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 인상을 좀 억누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전기 요금은 올릴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누적 적자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기술적인 뭐 적자 폭에 대한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 무거운 주식을 과연 매수를 하실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였던 애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일진 홀딩스라든가 누리플렉스라든가 옴니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일진전기라든가. 그럼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차트는 좀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담아도 되나요? 지금. 저라면 오히려 정말 무더위가 나올 거다. 그 기기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난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부터 뭐 한 달, 두 달 정도 때에 뭐 이렇게 모아갔다가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면 한 20, 30% 이상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차익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여름 관련주에 대해 얘기 나눠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UAM 관련주 주가도 헐헐 지금 매수할까? 네, 증시가 이 바이든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특히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지금 두 분 다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게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마인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오늘 이렇게 사 들어가신다면은 어제도 급등할 때 이렇게 사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뭐 한 차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목들 많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베셀 같은 경우는 7%대 어제도 급등을 좀 나오다가 또 막 빠져주면서 전체적으로 또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종목들 자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뭐 파이버프로도 마찬가지로 6% 급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거의 뭐 차트상이나 거래량이나 또 그다음에 차트 분위기를 보면은 이건 터는 거거든요.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에서 터는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물량을 빼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뭐 미국 내 투자 좋습니다. 큰 대규모 자금을 뭐 7조 또 다시 추가로 6조 뭐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뭐 드론 기술도 들어갈 거고 뭐 AI 기술도 들어갈 거고 뭐 이래저래 굉장히 좀 많잖아요.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사실 또 시장 자체 규모가 204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700조 정도까지 이렇게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커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과연 이게 근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기술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어서 테마 쪽으로만 짧게 단기적인 움직임이지 이걸 빠르게 지금 뭐 긴 장기적 관점으로 정말 수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지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업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라는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현대가 결국 이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딱 든 건데 다른 대기업들도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2040년 기준으로 1,000조가 넘는 시장인데 누가 과연 덤비지 않을까요? 원전 시장보다 큰 시장이고 웬만한 자동차 시장보다도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해서 본다면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괜찮지만 작은 기업들은 또 언제든지 이게 또 대기업의 수주 물량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작은 기업들은 현재 이슈가 되는 종목들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대기업 쪽으로는 저는 차라리 현대나 기아나 차라리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특히나 현대차나 아니면 뭐 장비 부품을 낼 수 있는 모비스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뭐 큰 기업들 항공 우주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좀 안정적으로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섹터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위에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될지도 궁금해요. 아니 오늘 좀 이렇게 네. 세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얘기 네네네. 하셨는데 물릴까고 하고 산 거잖아 솔직히. 예, 아니 단기로 따라 물렸다고 들어가시는 하고 분들은.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단기로 주가가 급등할 네. 때 베셀 같은 거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 또 더 급등하겠거니 따라 들어가시는 바닥에서 이미 벌써 이제 3배 가까이 오른 뭐 저 바닥부터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4배까지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단기적으로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칠 각오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손절을 안 할 각오로 단타를 치시는 것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뭐 막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 진짜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시기에선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응을 더 빨리 하셔야 이게 시장 자체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은 2020년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진짜 다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 2020년 말까지 나왔습니다. 쭉 가주다가 2021년 작년 초중반부터 해서 계속적인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자금의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좀 약간 과도기 같은 건데 처음에는 좋다가 이제 밀려버리니까 이 돈을 벌었던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지 못하시고 회전을 더 빨리 시키는 경향도 있고 항상 또 사람이 그러한 게 5,000원에 산 주식이 10,000원을 갖다가 6,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나는 저 위에 10,000원일 때가 내 돈이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정말 이거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리포터 지팡이가 있다면 이렇게 꼬집어내고 싶은데 좀 답답해요. 해리포터 요즘에 자주 보다 보니까 집에서. 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테마주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고 돌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 자체가. 그래서 정말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되고 진짜 이전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한 주식시장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가상화폐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는 그냥 나중에 몇 년 뒤를 보시고 대형주 위주로 해서 포트를 담아두시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 여기서 빠진다고 한들 10% 이상 더 빠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안정될 수가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차라리 관련주들 보시고 그래서 현대차나 뭐 기아나 뭐 한국우주 이런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눈으로 보죠. 아 그렇죠. 앉아서. 네, 잘 이렇게. 보셨나요? 보고는 있는데 사실 네. UAM 쪽의 섹터가 우주항공 방산 이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드론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PD님이 난처할 수도 있는데 네. 욕은 좀 욕은 좀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LG엔솔이 밸류를 높이는 원흉이라고 했다라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UAM 쪽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사를 따져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하고 하나그룹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한화. 네. 근데 얼마 전에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게 있어요. 네. 하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라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맞아요. 거. 전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보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 그룹주들의 밸류를 보세요. 미친 밸류예요, 이거. 정말로 싸요. 싼데 배당은 쥐꼬리만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정말 성장성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얼마 전에 집 앞에서 집회도 했었어요. 어떤 집회요? 주주들이 김승 회장 집 앞에서 집회도 했었어요.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쳐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맞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하나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에어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주들도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배당도 좀 팍팍 하고 좀 자사주 매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주주들이 행복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주주 친화적인 이 정책적인 그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욕 먹어도 싸요. 이거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화가 나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쪽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네. 승계 기업, 친화적인 기업이니까 아. 승계,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UAM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주를 신경 쓰는 그런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전 수혜를 받고 있을 분명히 받을 거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주 친화적인 정책 좀 하셔라. 좀 제발 좀 짜증나게 승계적인 그런 부분들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튜브 시청자가 막 늘어나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하나에 물리셨나 이러시는 분들도 이게 계시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하나 지주사 봐봐요. 배당 정말 쥐꼬리 하고 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 좋아요. 네. 근데 뭘 이슈가 있는데 주가 안 올라요. 하나 시스템 봐봐요. UAM 네. 핵심주예요. 그렇죠. 핵심주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막 기고 있어요. 이거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꾸셔야겠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UAM 관련주는 최고입니다. 갑자기 마무리를 이렇게. 채찍을 했으면 네. 당근도 줘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X로 했지만 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해봐도 좋은데 베셀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베셀도 제 회사 갔다 왔어요. 오, 네. 좀 됐는데 경항공기 좀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리트는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법으로 규제된 게 법으로 이게 법제화된 게 없었어요. 경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 때문에 빚을 못 받다가 최근에 이제 UAM 때문에 이제 흐름들이 나온 건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도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현대, 한화 뭐 이렇게 봐야 되고 하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걸 또 주제로 가져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거요? 방금 하셨던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거 가져오면 재밌을 것 많죠. 같아요. 많아요. 사실 네. 뭐 국내 기업들 대기업 중에서도 무상증자 좀 해줘야 될 기업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엄청 많아요. 다음에 이런 걸 주제로 가져와봐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가 풍부하네요. 참-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요? 네. 피디님 계시잖아요. 못 믿어요. 네, 그럼 저 여기서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고 이제 두 분의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벌써. 네, 먼저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오늘의 관심주는 뭔가요? 네. 관심주를 벌써 얘기해야 될 때네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이 그래도 좀 약간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과감하게 추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HMM을 추천을 좀 해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뭐 다른 거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완전 초장기는 아니지만 중기적 관점에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 자체 PER 올해 실적으로 뭐 더 잘 나온다면 1.7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발틱 뭐 운임지수 자체가 원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BDI 발틱 같은 경우는 3,300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이죠.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올 초에 조금 약간 좀 주저앉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올려치면서 3,300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해운업 관련해서 물류 수송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HMM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HMM을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체 좀 양호한 수급들이 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많이 관심을 버렸던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대체로 굉장히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수량을 현재 매집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전부터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뭐 기타 법인 물량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에요. 재밌는 것은 요 근래 이제 한 달째 상황을 살펴보자면 기타 법인 쪽에서 74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물량을 좀 매집하는 모습 좀 나와주고 있고 기간도 같이 덩달아서 물량을 한 4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인들은 100만 주를 팔고 개인들은 1000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 좀 그런 최근에 한 달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타 법인 쪽이나 뭐 기관들 매수를 특히나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를 해놨다면
분명히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가의 좀 상승 흐름을 좀 탄력을 더 강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33,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제가 4만 원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는 5만 원 보시고 손절가를 그래도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29,500원으로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 해운주 바로 HMM이었습니다.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시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지금 버럭 정재훈이라고 지금 이런 말이 많으신데 그 전에 그 5월 18일에 말씀하셨던 상신 EDP가 오늘 장중에 잘 갔어요. 다 빠졌어요. 네네. 그럼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변동성, 그러니까 확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신 ETP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수 포인트로 들어와 있으니까 매수가 밴드로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21선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심주도 바로 들어볼게요. 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일단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이 회사에서는 반도체 쪽이에요. 위메이드가 아니고요.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비메모리. 기업이에요. 이 하단에 보게 되면 아마 TV로 시청하시는 분은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솔루션까지 기술력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메커스의 좀 홈페이지 이 부분들을 밑에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주요 파트너 파트너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라든가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때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좀 꽤나 좋게 나왔어요. 100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10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좀 보이시는 바와 같이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게 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지 이거 일회성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니까 92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65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럼 이게 일회성 비용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작년에 260억 정도를 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300억대 후반 정도까지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주가도 여전히 좀 비싼 부분들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사실 지금 자리 때부터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리 때부터 뭐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 뭐 그 정도 때까지 매수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약 한 9,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메커스가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노란통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에서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시원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